2018년도에 에 팔고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치입니다. 오늘 온 곳은 철도 지하화로 가장 핫한 곳 용산역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용산역 철로 부지예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이는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고 어느 곳이 저평가됐는지, 이제 투자할 곳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 철도 지하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잡을 곳은 어디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국제업무지구에 최근에 지하 안전평가 용역이 나오면서 실무적인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에는 갈 데가 참 많네요. 서울 드래곤시티 건물 보이시죠? 너 디귿자 엎어놓은 거야? 네, 저게 용산 전자상가 인근 부지를 그렇게 40층 높이로 개발을 한 사례거든요. 호텔, 컨벤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에도 용산 전자상가 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신한과 서부 T&D라는 부동산 개발업 시행사가 합작으로 시행 및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철로 부지 아래쪽으로 지하 차도가 생기고 저 동측 있죠, 신용산역 그리고 한강로 일대 그쪽에서 지하도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관통하여서 올 수 있는 지하 차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앞쪽으로 해서 덕계공원이라고 문화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대림아파트 인근에서 생길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용산역을 철도 지하 선도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역부터 해서 용산역 그리고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라인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용산역 한강로를 지나서 동부이촌동 쪽 배후주거지들은 정비구역 지정도 활발하게 됐고 이미 그 전에 배후주거지로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이었는데요. 반면에 이 철로를 두고 서부이촌동은 지상철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심하고 보시면은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쪽에서 서울역까지 주거 글로벌 업무 벨트를 형성한다고 용산구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서울역도 갔잖아요. 그 서울역 주변도 개발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용산 전자상가 상업지역 종상향한 곳들, 저런 곳도 조만간 개발이 될 예정이고, 그 뒤쪽으로 원효로 쪽도 현재 상업지역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정비구역도 활발히 지정된 현황들, 그리고 어디가 앞으로 진심으로 추진이 될지, 우리가 한 포인트 먹고 나올 곳은 없는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가시죠. 이곳은 지금 바로 뒤쪽에 보이는 용산역 이 지상 철도부지 인근에 있는 서부이촌동인데요. 이 구역이 바로 재건축 이촌 1구역입니다. 순교 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런 저층 주거지인데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 이 경부선 서측 일대에 노후된 주거지역을 정비하겠다 명시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부이촌동 이촌 1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49층 796가구로 계획 중인데요. 이 바로 북측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하고 맞물려서 걸맞은 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당연히 기부 체납도 어린이집, 체육관, 공공도서관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가고 용산구청장께서 직접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최근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지분 쪼개기 하지 못하게. 예전 오세훈 서울시장 계셨을 때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같이 개발하느냐 마느냐 참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분들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낙인이 찍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최근에 21년도에 반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 연립주택이 14평짜리가 4억 5,600만 원에서 21년도 6월에 8억 5천만 원 이렇게 상승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역은 언제나 이런 개발로 인한 선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상승 하락의 폭이 있는 매물도 있었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 비싼 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한강대로변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게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입니다. 현재 신축 중이고 25년 초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분양 당시에 160대 1 경쟁률, 36평이 16억으로 평당 4,500만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저층 노후 상가들이 있었는데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고밀 개발이 된 거예요. 진짜 높네요. 여기가 용적률 891%에 최고 39층 110세대인데요. 도시 계획을 보면 이 신용산역 주변 일대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하고 연계 개발하겠다. 그래서 광역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밀 개발을 해준 것이고, 서빙고로 이번에 도로 확장을 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도 나왔고요. 앞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용산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2012년부터 철거가 돼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여기도 일대가 다 유동인구가 없는 저층 건물이었어요. 길이 이렇게 반듯하게 안 돼 있었고 진입 도로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지하도를 형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바로 뒤에가 용산역이고 철도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 일대를 다 벌써 정비구역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움직임을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드래곤 힐스파, 저 구역도 재개발 용산역 전면 제1-2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가 된 것이고요. 이 바로 건너편 볼보 건물 있는 이 건물, 이 구간은 또 재개발 용산 전비창 전면 1구역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다 저층 주거지 아니면 낮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지금 내부를 가보면 이 주변 직장인들의 먹고 마실 그런 상권으로 단독주택을 개조한 상가주택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젊은 감성의 카페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앞으로 철거가 돼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 있죠? 네. 원래 저곳이 용산 철도병원 부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으로 이렇게 잠깐 쓰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34층 두개동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하기 전에 3층짜리 한 30평대 되는 꼬마 빌딩이 2014년도에 13억에 사신 분이 있거든요. 재개발 구역 지정 되기 전에 2018년도에 23억에 팔고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4년 만에 10억 이익분을 취하신 거고, 평당 1억 1천만 원 이미 2018년도부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높게 보이는 저 건물이 뉴진스 이 강시혁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하이브 본사 건물이 저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건물 위로 에피소드 보이죠? 네. 여기 SK D&D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포리빙 그거 우리 택입니다. 성수동에서 봤던 그거 맞나요? 네. 아. 여기가 월세가 뭐 한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는데, 와우. 용산광역중심 서울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면 이 한강대로변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주거 용도로만은 개발을 하지 않고 주상복합으로는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일자리 주변으로 1, 2인 가구들이 근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의한 땅을 선점을 해서 대기업들은 저렇게 예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지상철이 보이는 경부선 남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북측으로가 숙대 입구역 4호선입니다. 이 더블역세권 근처로 해서 남영역 특별계획구역, 여기가 바로 2구역이고요. 앞쪽으로 1구역, 그리고 동측으로 해서 3, 4, 5, 6, 7, 8구역 상업지역으로 쫙 연결이 돼 있는데요. 2구역 쪽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보이는 저 건물 일대가 2구역인데 2022년 5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종사양을 시켜줬습니다. 최근 10월에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이 구역도 2025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곳입니다. 남영역과 숙대입구역 사이에 한강대로변을 용산광역중심 업무 판매 등 중심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도심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대로 그대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업무시설 1개동, 그리고 주거시설 3개동, 35층의 하이엔드급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 용적률이 무려 858%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업
부분이 눈에 띄는데 서울시 공공청사, 남영동 복합청사 이 구역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100여 가구가 공공기여로 잡혀 있습니다. 지하 보행 통로로 이 남영역과 숙대 입구역을 연계하는 것으로 또 공공기여가 잡혀 있고, 이미 이 구역에는 2018년에 평당 1.6억에 거래된 꼬마 빌딩 사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예전에 서울역 일대 후암동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바로 나오는 한강대로변이고요. 이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지상철 경부선 주변으로 개발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다 개발 계획을 잡아놨고요. 이 인근에 매물은 평당 1.8억 매물이 있고, 이쪽 구역 건물들은 토지 평당 거의 1억 넘게 매물들이 올라왔을 정도로 이미 많이 시세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도시계획을 통해서 행정을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 정비 계획안 주민 제안을 했었고, 2016년에는 2025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빠져나가신 사례가 있는데, 2015년에 이 구역에서 1층 33평짜리 근생을 13억에 매입해서 2023년에 31억, 18억 차익을 남기고 평당 9천만 원 시세를 형성하고 엑시트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종상향이 된 것이니까 한국일보그룹 사업공사 같은 고밀 개발을 이뤄주고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 보이는 한진중공업 본사 건물, 이 건물이 2008년에 신축이 됐는데 2023년도에 평당 2.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미 경부선 주변으로 개발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남측으로 펜스 쳐 있는 곳 보이시죠? 네. 저 구간이 캠프킴 부지입니다. 군부대가 있었던 곳을 우리나라에 반환을 하고 빠져나간 곳인데요. 저 부지가 14,277평 정도 된다고 하고 4조 원, 그러니까 평당 2.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 부지에는 3천여 가구를 계획을 해서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주거지, 저게 용산 더 프라임인데요. 2014년에 준공이 됐고 용적률이 무려 831%입니다. 35평이 16.7억인데 평당 4,700만 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효창 한신 아파트입니다. 용산구 서측의 마포구 거의 경계점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로 온 이유는 이 효창 한신이 바로 효창공원 앞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161%, 120세대인데요. 23평이 8억 5천, 평당 3,600만 원대입니다. 지금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효창공원 앞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이 2022년 6월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나왔고 총 3,342세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좌측으로 보면 삼성물산에서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아유, 추석 명절이 한참 지났는데. 삼성물산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구역을 지금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고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올 예정이고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40% 정도나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높은 아파트 보이시죠? 저게 효창 파크 푸르지오인데요. 307세대인데 33평이 16.9억입니다. 평당 5,100만 원대인데 바로 길 건너 차이로 이렇게 시세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 3,342세대로 탈바꿈한다면 이 인근에 또 대장 아파트 자웅을 겨룰 수 있겠죠. 그리고 설사 이 개발 구역이 성공하지 않는다 해도 이 주변 빌라들과 또 소규모 재건축 아니면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별도 재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롯데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공람 공고가 떴다고 했는데 2023년 5월에 전용 36평이 10억 5천만 원이 찍혔고, 원래는 5억대로 거래되던 빌라였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거의 5억이 상승한 사례입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싼 매물이 돼버렸죠. 와, 이거 되게 사찰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성당이더라고요. 네, 이게 역사 문화 유적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새남터 순교성지 김대건 신부님 아시죠? 네. 여기 지금 가운데 딱 안드레아.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이 안드레아였습니다. 초코파이 받으신 거 아니고요?
초코파이 받았죠. 재건축 한강뷰 아파트예요. 관심이 확 가네요. 지금 투자하는 것은 지분 쪼개기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